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함께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업종 대표주 프리미엄을 향유하자라는 제목의 KB금융 종목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는 은행, 금융 업종들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용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리포트는 KB금융 리포트입니다. 업종 대표주의 프리미엄을 향유하자, 누리자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어제 3월 22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됐던 은행 관련된 업종입니다. 20년도 4월 24일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산정했었는데요. 9월 49,000원, 10월 51,000원, 11월 6만원, 그리고 21년 3월 63,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추적 관찰되고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는 리포트들 꾸준하게 살펴볼 의미가 있는 리포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데 있어서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일단 오늘 작전 리포트 말미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함께 도와드리겠지만 추세 바닥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재 보유자 영역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도 업종 대표주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헤드라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1분기 추정 순이익만 1조 1천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진다면 51% 이상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 주가를 5.8% 이상 상향했던 이유가 바로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1분기 반영되는 사내 복지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내 복지금이 약 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1조 1,500원에 육박하는 실적이 아니었을까. 이 사내 유보금, 사내 복지기금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NIM이라고 하는 Net Interest Margin이죠. 4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한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지금 증권업이나 은행업종을 보실 때에 은행업 한 가지 고유의 은행 마진뿐만 아니라 은행업 이외 비은행업 부문의 수익이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업종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자 수익 개선세는 앞으로 금리 상승에 있어서 모든 은행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두루 받을 혜택입니다. 수혜입니다. 하지만 비은행업 부문에 있어서의 수익 증대나 영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 은행업 섹터에서 더 나은 종목을 발굴하는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은행업 부문에 있어서의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증권 수입 수수료 있고요. 그리고 IPO 딜로 인해서 수익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비용 효율화를 일단락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작년 4분기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는 그 비용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포트이고요. 1분기 낮은 성장률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출 성장률이 대부분 국내 평균 2%에서 2.5% 내외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KB금융은 0.5% 성장률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 내부적으로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대출 성장률을 올해 5% 이내로 목표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이 이제 연초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 그래서 영업 활동에 차질이 일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로 본다면 정기 예금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리고 수신 롤오버에 따라서 조달 금리가 하락했고 저원가성 예금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1분기 성장률은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바로 리포트에 추적 관찰하고 있는 리포트였기 때문에 올 1분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상향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1분기에 당장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 섹터 1분기 낮은 성장률 일시적 요인이다. 하지만 YOY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목표 주가는 상향할 만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유통업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을 때에 박스권, 박스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리포트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1분기 낮은 성장률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 업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집중 매수, 업종 대표주 수급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난 3월 이후 3주 동안 꾸준히 순매수로 잡히고 있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조금 알록달록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매수 규모만으로 봤을 때에는 3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KB금융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 이전부터 있었던 시끌벅적했던 사모펀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나 경영진 징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을 손해배상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에 있어서 악재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계열사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익은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본다라고 한다면 캄보디아의 프라삭인데요. 최대 소액 대출 금융기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장 점유율 1위죠. 프라삭.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이 지난 연말로 인해서 인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함께 편입이 되기 때문에 10% 내외의 이익 증대도 전망 그리고 기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표적 프리미엄인데요. 국내 은행주 중에서 시총 선두이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 효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주, 모든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함께 수혜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주 중에서도 어떤 리포트를 보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 것인가, 바로 비은행업, 비은행 영업 부문에 있어서의 수익성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프라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신한 지주는 카드, 보험, 캐피탈 여러 가지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KB금융은 이제서야 보험과 대출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도 좀 확장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매력 포인트가 높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가, 또 하나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미래 성장 동력을 굳이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종목을 보시고 산업과 섹터를 보셨으면 종목을 보실 때 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을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추세상 저점 영역인가를 한번 본다면 최근 저점과 그리고
코로나19 때의 가장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점을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이 구간인데 그 구간을 거치면서 추세 저점을 한 번씩 이렇게 다져오는 모습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러한 차트를 볼 때 저는 참 차트가 예뻤다. 예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난 11월, 10월부터도 차트상 저점 구간이라면 매수해 볼 만한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관련하면 또 배당 매력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1월 구간에는 배당 매력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KB금융을 말씀드렸고요. 배당이 일어난 이후에 매물 출회가 일어났고 다시 한번 추세 바닥을 가지고 급격하게 상승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접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추세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려면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긋고요. 바로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어디서 추세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이어져 온 추세 되돌림 자리들이 이렇게 차트상 추세선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 되돌림 자리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접근해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조금 추세를 기다려야 할 자리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추세선상의 등락을 따라서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은행 업종에 대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바닥을 다시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연간 상승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있어서는 우상향의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리포트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최근에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외인들의 수급이 일부 연속적으로 붉게 들어왔던 부분에 비해서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구간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신과 외인들의 수급이 주고받는 모습에서 이제는 단기 조정을 누군가가 먼저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로 조금 읽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추세 바닥에서 매수하시는 게 그나마 위험이 적습니다. 저 위험에서 낮은 위험에서 접근하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살펴본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낮은 성장률이 일시적 요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차트상 일부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2분기부터는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포인트로 꼽고 있으니까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지켜보아야 할 점 1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세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상반기에는 뭔가 숫자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KB금융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상반기 그리고 YOY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상승이 거의 약속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 추세를 살펴봤을 때는 현 구간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이 이제 그 상승, 수익 극대화를 누릴 시기이지 어느 누가 차익 실현, 매물을 던져 내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 저점의 재기회를, 재지림의 기회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상승은 당연히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보고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립 영상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해 놓은 파일들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KB금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함께 이 기업을 추세를 따라서 의논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싶으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행 그리고 증권업종 섹터 중에서
KB 금융을 살펴보았고요. 내일도 어떠한 은행이나 증권업종의 리포트를 가지고 나올지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